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뭐 미국의 중국의 이 발전 속도에 대한 미국의 초조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사실 뭐 지금은 많이 좁혀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리 숫자까지 바이든 후보하고 격차가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더 압박을 가하면서 뭔가 좀 심한 어떤 사안들이 튀어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하나의 일련의 조치로 유학생들에 대한 제재까지 뭐 검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 중국의 성장은 멈춰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자학원 다 문 닫겠다. 네. 그다음에 미국 유학생들 이제 이거 다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의 당원들 미국 비자 발급 안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왔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 그 이슈를 만들기 위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어떻게 막아버리냐,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그래서 이게 반도체를 막아놨다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업에 반도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으로 다른 어떤 이제 핑계를 잡아서 나머지 회사들에서도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중국하고는 이제 디커플링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서로가 이 차이화를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번 미국이 어설프게 중국을 이걸 다루고 어설프게 두드리면 이건 오히려 중국의 내성만 키우고, 또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이제 너무 성급한 잘 정치한 준비된 정확한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이 정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지지율에 몰린 마구잡이식 소나기식 정책은 중국에 있어서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난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각성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돌아버리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다음번 포스트 트럼프가 재선을 하더라도 혹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은 이제 미국은 디커플링을 얘기하지만 중국은 내심은 이제 디보싱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혼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미국이 보는 중국 유학생은 이제 간첩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정보를 훔쳐가는.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천안문 사태 이후에 이제 중국의 인재들이 대거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석사 박사하고 나서 이제 중국 사회,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포진을 했는데, 그 중에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실리콘밸리예요. 그 실리콘밸리의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IC, 반도체를 인터그레이스 서킷이라고 얘기하는데, 실리콘밸리를 이 반도체의 요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자면 실리콘밸리는 IC 인더스트리다. 근데 IC가 뭐냐 그러면 인디아 차이나 인더스트리다. 지금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이게 절반 이상이 인도하고 중국 애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실리콘밸리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이 중국 본토로 회귀 또는 이제 인력의 중단이, 이게 이제 중국의 이 어떻게 보면 IT 산업을 생각보다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있게 되고, 또 거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추가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유학생 제재가 미국에서 중국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숫자에 비하면 미국이 월등히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한국의 대학교, 서울시내 대학교들이 보면 중국 여학생이 많게는 몇천 명, 적게도 기백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교 예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유학생을 막아서 잠재적인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은 좋지만, 이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끌어모으는 미국의 강점이, 이게 조금 이제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대학들이 이제 그런 엄청난 중국 유학생들의 소비력이나 또 학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뭐 이제 손이 유학생만 따져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하고 중국을 놓고 보면 그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의 미국인들에 대한 혹은 미국 그 문화에 대한 그 중국의 영향력을 자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요즘 가장 화제가 됐던 게 틱톡에 대한 그 인수전 이거에 대한 문제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그냥 뜨거운 감자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먹기가 어려운 감자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틱톡이라는 게 이 15초짜리 동영상 클립을 서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최고의 IT 모바일 이 스마트폰의 나라 미국에서 이거 15초짜리 동영상 사이트를 하나 그냥 만들면 되지. 그걸 뭐 제재하고 자시고하고 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그 IT 플랫폼 기업들 자체에서 뭐가 있냐면 그 노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글의 이제 이 CEO나 그 페이스북의 CEO나 넷플릭스의 CEO 같은 미국의 그 플랫폼 기업의 공룡들이 이미 이제 IT 산업의 속성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이고, 그럼 뭐 미국에서 왜 이거 15초짜리 동영상 사이트를 못 만드냐, 안 만들었냐 하는 거죠. 그 시장이 그렇게 큰데. 그래서 지금 34살짜리 중국의 CEO가 만든 것이 이게 난리가 났고, 또 지금 뭐 최근에 그랬습니다만은 IBM의 시가총액보다 100년 된 IBM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중국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줌이라고. 줌. 아, 이번에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줌의 창업자는 이게 영어를 잘 못해서 미국 비자 인터뷰하는데 8번이나 떨어져가지고 못 갔던 그 친구가 미국에서 만든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 이걸 넘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도 이 세대 교체, 이 세대 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EO들이 30대들이 이제 20대들이 뭐 항상 그랬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랬고 뭐 다가 20대에 창업해서 20대의 세상을 바꿀 아이템을 만들었고 이게 40대, 50대 가서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사실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틱톡의 문제는 이것이 그냥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수하고 자식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중요한 팁 하나는 결국은 이것이 가입자의 문제고 가입자의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살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거 그냥 통째로 버려도 관계없고 이 돈 받고 팔면 그 돈 갖고 와서 더 센 거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깝깝한 것은 미국의 이제 행태인데 첫 번째는 이것이 정말 불법이냐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행정소송 냈고, 그 다음에 틱톡의 유저들이 이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이거 중국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쓰는 이거 앱에 뭐 국가가 왜 간섭하냐, 트럼프 당신이 왜 간섭하냐,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국가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인 것이 하나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면 이게 법적인 문제를 끌고 갔을 때 이거를 사실은 소송이 걸리게 되면 이거를 바로 폐지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결과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이제 중국이 최근에 미국이 이 중국으로 넘기면 되지 않을 기술의 리스트를 만들었지만 중국도 자기네가 그 미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기술 리스트를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웃죠. 중국이 뭐 그런 게 있냐. 웃기지 마라. 물론 이것은 그 쇼잉 리스트가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ICT 기술, 5G 플러스 ABCDR 기술 이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버트 이 기술에 있어서 미국이 당연코 세계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 중에서는 지금 중국이 이게 미국을 추격하거나 이보다 잘한 기술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유럽 기술도 있고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서는 이것은 절대 우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자기네 금수 수출 금지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틱톡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ICT 산업, 정보 산업에서도 중국이 홍콩을 통치할 때 보면 일국양제라는 말을 써요. 네. 한 나라에 두 개 체제. 근데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국양제, 한 개의 지구에 두 개의 체제로 가버리는, 그래서 미국 기술, 미국 서비스로 가는 시스템하고 중국 기술, 중국 서비스로 가는 이 시스템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리스크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우리 핸드폰에 여기 GPS 그런 이 GPS가 위성통신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BDS라고 7월 말에 이 전 세계를 커버하는 이 통신 시스템을 개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이게 미국의 GPS 시스템을 써가지고 위치 정보를 잡았는데 이거를 자기네 기술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52개 1대1로 연성국가한테 이 시스템, 미국 GPS 쓰지 말고 우리 GPS 써라.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GPS는 최신 이제 통신 위성이기 때문에 이 오차가 미국 GPS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싼 가격에 줄게. 네.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절대적인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약한 건 분명하지만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적할 만한, 그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대적할 만하고, 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횡포나 독점이나 여기에 시달렸던 나라들이 충분히 유혹에 걸릴 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틱톡의 사태가 무슨 뭐 숏비디오 하나를 사고팔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핵심 서비스에서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이혼을 하는, 그리고 이것이 세계가 다시 그 기준으로 갈라져 버리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붙을래, 아빠한테 붙을래 하는 이런 식의 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락을 하고 바이든이 또 집권하게 되면 또 시나리오는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런 정도의 상상력이나 추론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게 사실 틱톡에서는 그 중국 공산당들이 중국의 틱톡 거기에서는 뭐 시진핑의 연설이 됐든 뭐 하여튼 중국 정부의 어떤 기관지 역할 하는 그런 뉴스들을 팝업 형태로 계속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뇌를 시키는 이러한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제 중국 정부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것이 많이 퍼졌을 때 젊은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나 이런 것들을 광고 형태로 해가지고 오염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논리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건데요. 지금 이제 틱톡, 중국 안에 있는 이 틱톡 서비스하고 네. 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용 이제 틱톡은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정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미국에 있는 것은 미국에서 오퍼레이션 되는 거고 중국 컨텐츠가 여기로 또 정부 컨텐츠가 이렇게 올라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외 서버에, 해외 이 서비스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15초짜리 동영상을 자기네가 올리는 거죠. 네. 그 미국 정부가 올리는 게 아니고 중국 정부가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른 점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틱톡을 제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IP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요. 전 세계 최고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그 틱톡 같은 동영상 서비스는 중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뭐 유튜브도 안 들어갔는데 중국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버 문제가 걸립니다. 여기서 축적된 동영상 정보를 이거를 중국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틱톡을 다운로드 받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도 찍고 거리에서도 찍고 사무실에서 찍고 뭐 군부대 옆에서도 찍고 중요한 기지 옆에서도 찍은 이 영상이 그대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지적재산 IP로 영상인식, 음성인식, 예를 들면 안면인식으로 이 DB에 다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주 이제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스타벅스를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럴 때 그거를 뭐 맥킨지나 액센투어한테 컨설팅 하는 게 아니고 틱톡의 DB한테 물어보면 그 어디에 사람이 가장 많고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은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IP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 틱톡에 제재를 하는데 그 핵심은 서버에 있는 정보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져간다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불법이고.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 클라우드법을 만들어서 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는 다 이제 미국 안에서만 써야 되고 중국도 그 서버 관련된 법 2018년인가 19년인가 만들어서 이 중국 안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모든 회사들은 그 서버를 중국 안에 둬야 됩니다. 네. 해외로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데이터 IP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두 개 나라가 다 서로가 그 IP 보호를 하기 위한 서버, 요거는 이 법을 만들고 서로가 이미 브로킹을 시작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둘 싸움의 핵심은 미국은 중국에 못 들어갔는데 중국은 미국에 들어와서 IP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서는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자기네 IP를 중국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지 IP의 이전이 어떤 보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 득실이 또 걸려 있는 거네요. 그게 정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빅데이터에서 거기서 IP를 뽑아내고 그 IP를 갖고서 요거를 그 AI를 만들어서 요걸 로봇 머리 안에 집어넣는 거죠. 거기서 승부가 나버리는데 문제는 이게 빅데이터가 있어야 IP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자기네 동영상 정보 안에서 엄청난 뭐 먹거리 정보, 옷 정보, 사무실 정보, 위치 정보 이게 다가 뽑혀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중국의 그런 정보는 미국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이거 AI에서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시키면 우리는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얽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딱 그 결정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니까 그 스피드는, 데이터를 모으는 스피드는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그 기술 문제와 관한 이슈는 뭐 이제 시작인 거죠.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중국의 그 주식 시장이 좀 매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과 관련된 것들, 뭐 알리바바가 됐든 텐센트가 됐든 이런 성장과 관련된 그 주식들은 전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그 주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걸로, 외국인들은 이거 외국 주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부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이 또 이렇게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해타산이 또 엇갈리기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왜 그러면은 아리바바나 텐센트가 홍콩이나 뉴욕에 상장을 했냐고 그러면 인터넷 회사들은 처음부터 이익이 안 나요. 적자가 크다고. 근데 이 중국은 보면 상장 조건에 보면 2, 3, 4 조항이 있어요. 뭐 이익이 뭐 3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뭐 이익이 3년 나야 되고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중국의 인터넷 회사는 그 조항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저부터 상장이 안 됩니다. 조건을 못 맞췄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도 우리하고 똑같이 주주 평등의 원칙, 이 주주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 마윈 돈 하나도 없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벤처나 기관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마윈이 뭐 중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지만 알리바바 지분의 8% 지금 좀 팔아가지고 아마 8% 다 될 겁니다. 네. 그 지분을 갖고 92%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럼 언제든지 M&A를 당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텐센트든 알리바바든 징동이든 뭐 다가 이중구조 지배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의결권 있는 주식은 창업자들 아리바바를 포함한 20몇 명의 요 사람들만 갖고 뭐 손정인이 뭐 다른 모든 미국의 투자가들이 갖는 그 주주는 이것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듀얼 이제 그걸 갖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 조건으로는 상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이 해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하고 이 나스닥으로 NYSE로 간 것이고 또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돈 갖고 중국에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미국 투자가들은 전 세계에 다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볼래? 그거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그냥 갖다가 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성장성이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2배, 3배 올라갔을 때 그 이익은 미국 투자가 본 거죠. 뭐, 대주주는 지분이 똑같은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팔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서로가 이제 주먹이 어떻게 생기냐고 그럴 때 이렇게 보면 튀어나왔는데 이러면 쑥 들어가는 걸 그거를 관점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겠다. 그래서 이거 정치인의 뭐 경제를 좀 아는 사람, 금융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거를 알고 있는데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시총이 한 1조 9천, 2조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정말 다 상장 폐지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으로 이게 중국이 돈 줘가지고 이러다 이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홍콩을 죽여버려서 이거 아시아 금융시장의 기능을 이제 없애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막으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금기관이 다 도망가야 되고 상장회사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에 있는 2조 달러어치 회사가 이쪽으로 돌아버리면 홍콩의 시가총액이 한 34% 정도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인터넷 회사의 성장성을 놓고 보면 가장 빠른 것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인터넷 회사를 빼고 나면 인터넷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건 중국 인터넷 회사밖에 없다고요,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 상장되는 대부분의 중국 기업 인터넷 회사가 되어버리는데 그럼 미국 인터넷, 글로벌리 인터넷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나 개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빼고 나서 이게 미국 비중보다도 이게 적지 않은 사이즈면 인터넷 주식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홍콩을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홍콩의 자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의 인터넷 회사 때문에 인터넷 ICT를 투자하는 인베스터들은 어쩔 수 없이 이쪽에 가서 주식을 사야 되는 이게 정책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엇박자가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미국에서 상장 폐지한다고 그러면 누가 손해냐. 근데 대주주는 어차피 지분을 그냥 갖고 있으니까 상장 폐지되면 뭐 상해든 홍콩에 재상장하면은 그 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상장 폐지를 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 주가가 일단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100원 하던 주가가 30, 20 상장 폐지하니까 그러면 공모를 해서 샀던 미국의 개인들을 이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대주주든 회사가 100이었던 주가가 폭락한 20에서 이걸 다시 회수를 해서 홍콩에 와서 재상장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또는 이제 대주주가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2조 달러의 이 거대한 자금이 거기서 손실이 나는 것을 그거를 이제 투자가나 또는 기관 투자가들의 손실을 과연 정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도 보면은 안을 좀 들여다놓고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그렇죠. 그 중국의 기업을 다 상장 폐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샤오펑이라고 그 중국에서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회사가 그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미국에 상장을 했어요. 네. 그럼 이거 아니 다 상장 폐지시키겠다는데 거기다 왜 상장을 하냐? 그리고 그 주관사가 뭐 그 메릴린치나 무슨 뭐 모건 스탠리나 뭐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이제 미국계 IB, 글로벌 IB들이에요. 그러면 그 상장 폐지된 회사를 거기다 상장시켰다는 것은 그 IB들이 자기 고객 물먹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폭탄 그것에 대해서 IB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경제학적으로 그게 도저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걸 정말로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런 추가적인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